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50대의 아버님은 오랜 기간 동안 무음식으로 사셨는데요. 그러던 중 위무력증이 생겨서 채기가 2개월 이상 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한 번은 심각한 쇼크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이전에는 약간 짜게 먹던 스타일이었는데 다시 이전 식습관으로 돌아와서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50대의 어머님은 한때는 체력과 건강을 자랑하셨지만 평소에 짜게 먹던 식습관으로 인해 신장이 좋지 않아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났지만 점차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고 병이 악화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신부전증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란이 많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저염식, 더 나아가서 무염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제염은 나쁘고 천연소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요? 소금과 건강에 대한 논란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 소금 섭취를 지적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나트륨이 포함된 소금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소금에 대해 발표된 연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짜게 먹는 식습관이 사망률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 최근 5에 게재되었는데요. 이번 연구는 무려 10년 동안 14만 3,050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했고 관찰 대상이 한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연구팀은 나트륨 섭취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균 10년을 추적 관찰하였는데 전체적인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 등에서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칼륨의 경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이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칼륨 섭취량이 많았던 그룹의 전체 사망률은 섭취량이 적었던 그룹보다 21% 낮게 나왔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2% 낮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나트륨을 많이 먹어도 칼륨을 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준다는 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을까요? 나트륨의 수치를 조절해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트륨이 과잉이 됐을 때 과잉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게 바로 칼륨이고 이 칼륨은 바나나, 아보카도, 단호박, 양배추 등 과일과 야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칼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귀찮고 하다 보니까 가공식품이나 간단한 식사 대용 식품 같은 것들로 대충 먹게 되고 결국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건데요. 나트륨은 많이 먹고 칼륨은 적게 먹는 이런 식습관은 고혈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소금은 조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소금은 실제로 생명 유지 활동에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소금 이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입자와 Cl 마이너스 입자의 전하를 띤 형태로 이온화됩니다. 이런 전해질은 신체 조직과 혈액 안에 있는 미네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양분을 세포 구석구석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 정상적으로 이완하고 수축하도록 하고 뇌와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전해질이 부족한 불균형 상태가 되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가 필수인 정도까지만 먹으면 되는데 소금만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인 겁니다. WHO에서는 하루에 5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성인의 소금 평균 섭취량은 1일에 약 13g 정도입니다. 특히 30세에서 49세의 남성분들은 권장량의 2배를 넘게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30, 40대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금을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생명유지 활동에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도 소금이 들어있는데요. 분유에도 적정 권장량만큼만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아기들의 몸무게를 성인의 무게로 환산했을 때 소금 섭취량은 권장량 정도 섭취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는 소금을 권장량만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0.9% 농도의 소금물인 생리식염수를 투약하는 치료를 두고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면역 증강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병 때문에 혈압이 내려가 있고 이 상태가 쇼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히려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데 관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소금의 과다 섭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건 정제된 소금이라 그렇고 천연 소금은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정제된 소금과 천연 소금은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정제된 소금은 공정 과정에서 전기분해 과정을 통하여 처리된 후 불순물과 광물질을 제거하여 만들어지는 소금입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으로 불순물과 광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정제된 소금은 매우 순수하며 규격화된 제품으로 제조하기 쉬우며 보존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과정으로 인해 천연 소금보다 더 많은 미네랄과 희소 원소들이 제거될 수 있으며 맛과 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천연 소금은 지하수나 해수 등에서 추출되어 직접 건조되거나 일부 미네랄을 필터링하여 만들어지는 소금입니다. 천연 소금은 불순물이나 광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제된 소금보다 많은 미네랄과 희소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맛과 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성이 낮고 제조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미네랄 함량이 과다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천연 소금이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천연 소금 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마그네슘, 칼륨, 칼슘입니다. 하지만 천연 소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마그네슘의 양은 우리가 물만 마셔도 섭취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 소금을 무리해서 반드시 드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무염식으로 먹는 것과 짜게 먹는 것은 둘 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염식으로 먹는 것은 많은 양의 나트륨 섭취가 감소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혈압이 이미 낮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열량, 고당도, 고지방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비만, 당뇨병 및 기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짜게 먹는 것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건강한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연구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린 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사망률을 낮추실 수 있으니 칼륨이 많이 들어간 바나나, 아보카도, 생선 같은 식품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권장량의 나트륨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이나 너무 짜게 먹는 것보다는 식사 중에 적당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있다 하더라도 가공식품이나 빵에도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으니 외식을 많이 하신다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